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트럼프가 유럽 8개국에 부과하겠다던 관세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도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사명이 다시 한번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어떤 점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하루 만에 이렇게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관세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트럼프가 하루 만에 관세를 어느 정도 철회를 한 것 같아요. 화요일장에는 이렇게 금리도 치솟았는데 금리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간에 그린란드를 미국에 합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입니다. 당연히 덴마크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서유럽 8개국이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이는 유럽 8개국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최우방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도 생각보다 저는 낮다라고 봤었어요. 자, 어쨌든 하루 만에 이를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엄포를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협박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 보이는 8개국이 겉으로는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래도 수면 밑에서는 조용하게 협상 카드를 내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협상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단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10% 관세를 유예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협상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이는 8개 국가는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안보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라고 하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듯이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듯이 뭐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를 유예시키자 어제 이렇게 빅테크 위주로 급락을 했던 주식이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요새 구글 제미나이가 좀 떠오르고 있죠. 구글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오픈 AI 동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튼 어제 방송에서 이 S&P 500 차트가 검정색 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그리고 강하게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트럼프가 또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초 주가 변동성은 좀 심할 듯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했죠. 솔직히 여당이 중간 선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하게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 부양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보다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5월달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고 나면 어떠한 금리 행보가 나올지 모르죠. 5월 이후 금리 흐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6월달 한 차례, 12월달 두 번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도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431불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슬로우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면 우상향하는 W자가 좀 나오고 있어요.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작년 연말 대비 약세를 보이자 퍼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데 휘둘리시면 안 되겠는데요. 로이터가 다시 한번 로이터 했어요.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1700명 감원을 테슬라가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현재 베를린 공장에서는 17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700명 정도면 14% 정도의 인력 감소를 뜻하는데요. 자, 물론 이게 나쁜 뉴스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시킨다라거나 인력을 감원을 하면 아무래도 고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자동차가 잘 안 팔리니까 사람을 잘랐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메일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정규직 직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그러할 계획도 없다라고 해요. 역시나 다시 한번 로이터가 퍼드를 퍼뜨린 것 같고요. 어제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라이언 에어를 인수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라이언 에어 CEO인 마이클 오리어리가 이러한 말을 했었죠. 일단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즉 위성 안테나가 되겠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공기 역학적으로 손해가 심하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비행기 상부에 안테나를 달 건데 그렇게 공기 역학을 거스리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러면서 라이언 에어 CEO가 천재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디엇, 바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일론의 추종 세력들에게 특별히 좌석 세일을 하겠다, 그 좌석의 이름은 위대한 바보들이라고 명명을 했었죠. 어쨌든 어제 방송에서처럼 미국인은 머스크가 유럽 항공사의 과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퍼드들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지만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큰 반등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강력한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의 미래 가치, 즉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잡음들이 펼쳐질 때마다 매수를 단행을 해서 모아가는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사이버캣과 옵티머스를 선보일 예정에 있는데요. 세미트럭도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 모든 제품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메이징 어번던스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어번던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바로 풍요로움이란 뜻이 되겠는데 전에는 이게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 즉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이었는데요. 이제는 놀라운 풍요로움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한술 더 떠서 유니버셜 하이 인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편적인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옵티머스와 사이버캡, 세미트럭이 강력한 생산력 향상을 이끌어내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뿐더러 물가도 굉장히 낮출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희망과 비전에 가득 찬, 그리고 자신감이 가득 찬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비전과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첫 번째 작품 사이버캡이 이제 대량 생산을 100일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면 생산 속도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하지만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Initial production is always very slow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초기 생산은 언제나 매우 늦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차 역시 이를 빠뜨리지 않고 보도할 로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테슬라의 부정적인 소식이니까 바로 또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릴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든 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S자 곡선을 따른다라는 점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S자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촉이 아랫부분 굉장히 슬로우하게 우상향합니다. 자, 하지만 끝내는 중간쯤에는 급성장기가 있죠. 일론 머스크도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초기 속도는 매우 느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insanely fast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 자율주행 시대, 무인 택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레모네이드 CEO가 알려주고 있어요. 레모네이드는 AI 기반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보험료가 싼 보험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인데요. 레모네이드 CEO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FSD는 인간보다 2배나 더 안전한데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FSD 기반 보험을 출시를 했어요. 일단 애리조나와 오레곤부터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명도 재밌어요. 레모네이드 오토노머스 카 인슈런스가 되겠습니다. 오토노머스가 들어가죠. 자율주행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무려 50%나 인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FSD 채택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FSD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모네이드는
데이터 기반의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차량 내 중앙 컴퓨터에서, 즉 AI 컴퓨터에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FSD 기술도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쉽게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AI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에 그치지 않죠. 일론 머스크 사단에 매우 강력한 회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지컬 AI 기술은 테슬라라고 하면 디지털 AI 기술, 챗 GPT와 같이 LLM 기반의 소프트웨어 AI 기술이 되겠죠. 이쪽은 XAI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디지털 옵티머스도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휴먼 에뮬레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제 옵티머스처럼 피지컬 AI 몸체는 없어요. 소프트웨어 기반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직도 정말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옵티머스가, 즉 휴먼 에뮬레이터가 사무직처럼 완벽하게 엑셀과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콜센터의 고객 상담 역할도 대신할 것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싸고 정확하게 디지털 작업을 끝낼 수가 있어요. 지식 노동의 종말 시대도 곧 올 것 같습니다. XAI는 지식 노동을, 테슬라는 육체 노동을 종말시킬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해진 시대가 곧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투자도 함께 해야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어니콜을 통해서 테슬라의 어메이징 어번던스라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사이버캡 생산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원래는 작년 연말에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배치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실제 옵티머스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옵티머스의 앞으로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초 주가가 좋지 않은 점은 아직까지 오스틴을 비롯한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 요인이 제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점들은 일론 머스크의 예상보다는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좀 이번 어닝콜에서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자율주행 세상, 피지컬 AI 세상 언제쯤 도래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역시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IPO도 아마 올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해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관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언제든지 퍼드가 발생할 수 있는 테슬라 주식이에요. 정말 테슬라 투자를 하다 보면 어이없는 소식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웃기고 재밌기도 하죠. 하지만 역시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기업의 기본 가치와 장기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하루하루 등락에 휘둘리면 안 되겠어요. 아트라운TV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